안녕하세요. 또 틀려.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내과 의사 부부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다가 아이들과 이제 헤어지고 저희 둘이 네. 또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요즘 생각하는 고민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주제들 그런 얘기 가지고 지난번에는 리더십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죠? 저희가 빚쟁임을 고백하는 얘기? 막 이런 거? 네. 빚을 많이 지고 저희가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올리다 보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댓글이 사라지는 댓글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직접 지우시는 건지 유튜브에서 그냥 잘라서 지워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댓글들이 써졌다가 지워지는 댓글들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댓글 다 답장을 못하고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듣고 빵 터졌던 댓글이 하나 있어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 네. 어떤 댓글이죠? 네. 의사하면서 강남에 집안 사고 뭐 했냐 차는 똥차 뭐 이런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빵 터져서 얼마 전에는 둘이 벌면 300억은 벌었겠다. 그 말 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300억 생각만 해도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런 댓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댓글들을 보고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제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 사는 거, 새 차 사는 거. 좋은 일이고 설레는 일입니다. 네. 뭐 누구나 그렇죠. 다 새 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좋은 차, 또 외제차 타고 싶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네. 근데 내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3년 더 탄다고 하는데 근데 네,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타는 차가 사실은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 저희 지금 27만 탔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사실 제가 애도 3명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바꿔도 패밀리카 이고 지금 뭐 이제 구형 카니발인데 바꿔도 어차피 신형 카니발일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구형 카니발 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또 굳이 또 바꿔봤자 카니발인데 이런 생각이 또 좀 있어서 새 차도 또 좋긴 해요. 사실 신형 카니발이 또 좋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뭐 집 같은 경우도 사고 싶죠. 사고 요즘 부동산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 부동산 사실 제가 뭐 이제 본업을 접고 부동산에 몰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돈 못 벌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요새 좀 공부하고서 제가 몰입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00억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자신감은 있지만 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그래. 해봤습니다. 해보고 자신감 좋아. 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 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병원에 아직 조금 일을 할 게 많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지금은 아직 아닌 걸로?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무슨 제가 나중에 부동산 채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저희가 빚쟁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빚진 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누군가한테 꾼 거예요. 돈을 꾸든 뭘 꾸든 정말 빚을 진 걸 빚진 자라고 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한테 위탁받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아이들에게 줘 라고 말을 하고 과자를 사줬는데 내가 그 과자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은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진짜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의사가 되기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면서 왔어요. 뭐 그런 이제 돈이나 물론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감사하게도 엄마가 빚을 물려주시지 않으셔서 학교를 잘 다녔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 사실은 전액 장학금 주는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안 됐죠. 안 돼서 어떡하나 막 재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되게 감사하게도 지역에서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은 그렇게 저를 믿고 이제 장학금을 주셨던 그 단체에
부모님에게도 제가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빚진 자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빚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께 이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께 내가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까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뭐 돈 많이 벌면 분명히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저요? 저는 뭐 저도 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네, 동감을 하고요. 네.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냥 혼자서는 절대 뭐 이렇게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나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향력들, 나의 가치관들, 또뭐 경제적인 부분들, 환경들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결국에는 제공을 다 해줬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거는 당연하고요. 생각적인 부분들, 가치관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다 저에게 영향을 주셨어요. 선생님들, 스승님들, 또 주변의 어른들, 친구들 네. 저의 가치관 형성해 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잘 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도 뭐 이제 그런 분들한테 비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돌려주진 않더라도 이 영향을 누군가에게 같이 끼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사가 될 수 없는 여건에서 의사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환자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같이 끼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은사님 한 분도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집 여건이 막 그렇게 막 돈이 막 많고 그런 집이 아닌 건 아셨으니까 이 은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불러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보면서 너한테 이제 매달 얼마씩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네가 부담스럽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사실 조금 되게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살림도 그렇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교수님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얘기 처음 하는데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 덕분에 조금은 좀 편안하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걸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살면서 이렇게 너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생긴다면 너가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또 하고 싶은 걸 또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먹고 싶은 걸 못 먹거나 뭐 사고 싶은 걸 막 못 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누릴 수 있을까? 누려야만 할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스승님을 또 만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주셨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 말한 것 같기는 한데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지금 같이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많진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이 내가 받은 영향력과 이런 도움을 같이 조금 나눌 수 있는 하루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길 가다가 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오는 거 부분을 잡아줬을 때 나도 뒤에 있는 사람 눈을 잡아주더라도 그런 것도 내 도움을 나누는 내가 빚진 걸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지금 이 세대가 잘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후세가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후세는 지금보다 좀 힘들게 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후세들에게 빚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극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집 없고 똥차 얘기하다가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저만 얘기했네요. 당신 얘기 좀 해봐. 네. 사실은 뭐 빚을 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갚아 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는 없고요. 네. 물론 내 노력이 있긴 하지만 어떤 또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당연한 건 없기 때문에 네, 또 나눠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도 부동산 아까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 보고 자꾸 가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최근에 또 이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그 돈줄이잖아요. 돈줄. 돈 줄여준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선한 가게를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또 저렇게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만 보면은 아 정말 다 욕심 가지고 싶고 다 이런 것만 또 보게 되는데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 여전히 나누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 참 많구나 하는 느껴서 뭔가 좀 밸런스가 잘 맞아가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건 꼭 필요하고 네, 가지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저 역시나 이제 계속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빚진 마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나누는 마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무리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네. 저희가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성자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매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 부분을 조금 가능하면 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러고 저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말은 못하겠어. 당신이 말해. 네, 저는 건물주가 돼서 선한 임대 사업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럼 네. 갑자기 건물을 사고 싶다고. 또 이제 저도 선한 가게 같은 거 운영도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건물주 시켜줘야겠어요. 네. 언제가 될지 몰라. 어쨌든 간에. 네. 아무튼 다들 마음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삐질. 아무튼 네.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평안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